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감랭귀지 강교와 동산을 이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수업도 하고 있는 NC 원장이라고 하고요. 오감랭귀지 이제 전체 프랜차이즈를 관리를 하는 오감에듀 대표이기도 합니다. 오감랭귀지 프로그램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머님들께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감랭귀지를 너무나 애정해주시고 또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학부모님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감을 졸업시킨 김예진 엄마이면서 리틀반에 지금 재원 중인 김민정 엄마 오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가 오감랭귀지를 다닌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딱 시작을 해서 졸업할 때 12월까지 해서 한 6년 다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네. 둘째, 네, 민정 둘째. 아이는? 민정이는 할로윈 때 했으니까 작년 10월 네. 부터 해서 한 6개월 아직 돼가요. 얼마 안 됐네요. 네네. 네. 오감랭귀지를 혹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면 좀 궁금한데요. 네. 당시에 아이가 7살 때쯤에 영어로 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영어로 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영어를 잘하려면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접근을 시켜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진이가 굉장히 노래하는 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노래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던 중에 또 마침 동네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이런 학원은 서울에서도 만나기가 어려웠었으니까 그래서 보내야겠다 하고서 등록을 했죠. 네. 그래서 오감랭귀지를 만난 후에 네. 아이는 어떻게 변화를 했나요? 일단은 오감을 다니는 목적이 영어로 말하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되게 빨리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뭘 해도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도 학교 전교생 앞에서 영어로 마이클 잭슨 스릴러를 부르고 너무 그래서 자랑스럽죠. 네, 전교생이 다 알고 선생님들도 다 알고 와 그러니까 더 뿌듯해하고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감랭귀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감랭귀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영어 놀이터다. 그러니까 영어를 마음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막 주무르면서 신나게 얘기할 수 있는 곳 그게 영어 놀이터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감랭귀지가 네. 다른 영어 학원과 분명히 차별성이 있을 텐데요. 다른 학원과 가지는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말하기, 듣기 능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이제 봤을 때는 4가지 영역을 골고루 시킨다라는 명목하에 이제 공부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오감랭귀지는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생활이면서 문화이면서 언어로 접근을 하게 돼서 아이가 오감랭귀지를 갈 때는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되게 신나서 등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하게 됐을 때도 자기는 영어를 공부를 해서 잘하게 된 거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재밌으니까 영어를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는 행위를 하면서 다니게 됐다는 게 되게 큰 효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녀 영어 교육에 고민이 분명히 학부모님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런 학부모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네, 저도 사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네. 학부모로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한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쯤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막 이때쯤이면은 문법을 해야 된다, 리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로 빨리 전환을 시키고 싶은 욕구가 처음에 막 들고 옆에서 막 불안감을 더 막 부추기기 때문에 이때
아이가 오감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의 불안 때문에 아이들이 오감을 이탈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오랜 시간 봐왔어요. 네. 근데 그게 결코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많으신 학부모님들한테는 자기 교육관에 대한 확신과 오감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괜히 엄마의 불안을 달래지 못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공부를 만들어서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뭐 리딩이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겪어봤잖아요. 그 공부는 중고등학교 때 가서 해도 절대 늦지 않고 되게 빠르게 학습이 될 수 있는 영역인데 그것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아이가 진짜로 어려운 영어를 말하고 듣는 능력을 이제 막 개발되려고 하는 찰나에 놓치고 가는 게 저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좀만 더 버티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주변에 엄마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죠. 같은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네네네 이해하죠. 빨리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된다는데 네. 뭘 해야 된다는데 이 말을 듣는 것을 내가 넘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근데 우리가 20년 동안 영어 공부해서 말하는 게 지금 저희 세대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말하는 거를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해도 저는 진짜 이게 이득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처음에 상담을 왔을 때 실장님이 그랬어요. 저희 5강까지 다 다니면 영어로 프리토킹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되게 믿기가 어렵죠. 어려웠거든요. 네네. 나는 20년 공부해서 안 됐는데 맞아요. 그게 된다고? 그것만 돼도 너무 되게 큰 이득인데?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근데 아이는 한 2학년 때쯤 되니까 자유롭게 말하는 게 점점 가능해졌거든요. 네. 이게 말하는 게 되면 그 다음에 쓰는 거 문법, 리딩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맞춘 학습을 하면. 근데 그것을 빨리 하지 못해서 불안해서 아이의 소중한 기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언어 능력은 나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어린 시기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개발할 수 없는 능력인데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믿고 5강까지 꼭 보내라. 감사합니다. 근데 왜냐면 5강까지 다니고 싶어도 5강까지 못 다닐 수 있는 경우도 저는 있었기 많이 때문에 있었죠. 네, 네. 있었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을 다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다 하라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현재 아이가 네네. 이제 보여지는 아웃풋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만족을 하시나요? 저는 너무 만족을 하죠. 사실 그래서 원장님께도 중학교 과정을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학원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대회도 나가서 상도 여러 번 수상을 했고 또 그 상을 수상을 해서 미국에도 또 부모님 없이 가서 혼자서 갔다 왔잖아요. 3학년 때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어린 나이. 너무 어렵죠. 네. 3학년 때 아이가 혼자 LA에 일주일 동안 가서 거기서 뭔가 경험해 왔다는 것 자체도 되게 뿌듯했는데 5학년 때 되니까 이제 경복궁의 영어 해설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것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은 거의 없었는데 예진이가 거기서 되게 기죽지 않고 실제 외국인을 상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에 너무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영어를 하게 되면서 아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아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것 같죠. 너무 뿌듯하고 네, 정말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역시 맞아요. 네, 네. 5강까지 아이가 또 레벨을 끝까지 이렇게 네, 완주를 맞아요. 했다고 표현할 네,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완주를 하고 네. 이런 아웃풋을 얻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보람되고 네.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오감링키즈가 자녀분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했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둘째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일단은 영어를 잘하는 것, 영어로 말하는 능력을 갖추는 건 아이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영어를 못하고 그냥 공부만 잘하는 아이였다면 그러니까 그만한 모범생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영어라는 날개를 달면서부터는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국내에서 뭔가 어떤 대학을 가고 직업을 갖는 것 이런 식으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서 그 대학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아빠랑 공부할 때는 그 미국의 대학 강의들은 많이 오픈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틀어놓으면 거의 80~90% 다 이해를 하고 혼자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 얘는 지금 유학을 가도 대학 수업을 들어도 물론 지식 능력은 아직 부족하겠지만 거기서 수학을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영어 실력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자기도 앞으로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부모가 줄 수 있는 큰 선물. 네. 큰 날개를 하나 네, 그렇죠. 제가 아이한테 해준 것 중에 제일 잘해준 것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6년이라는 시간을 한 학원에 보내는 게 정말 쉽죠. 네, 부모로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저는 오감에서 보여주는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게 아웃풋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6살이 된 둘째도 다른 영어 교육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이가 간다고만 하면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네. 싶은 질문은 네. 예진이가 정말 네.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네. 혹은 다른 친구들은 혹시 예진이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네네. 그런 걱정이 있으신 어머님들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그런 어머님들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실까요? 이게 언어 능력이 애초에 뛰어나서 예진이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고 습득하는데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국어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실생활에서 의사소통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많이 노출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말을 내뱉고 실생활에서 말 그대로 이게 생활이 되어 있다면 아이가 누구든지 언어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충분히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의사소통이 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네. 확신을 줄 수 네, 있는 그런 그렇죠.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네. 감사와 그리고 네. 그런 인사들을 대신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전반적인 시스템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특강에 아이를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니까 절반 이상은 온 거라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거든요. 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왜냐하면 특강은 이제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또는 학부모님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인풋이 된 학생들을 추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강만 지금 시작을 발을 담갔더라도 너무너무 잘한 거고 이제 앞으로 늘어날 실력이 향상할 그런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숙제를 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숙제가 지금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 좀 손 들어보실까요? 특강 숙제 아직 안 하고 계신 분은 괜찮고요. 특강 숙제 좀 어려워요. 별로 없으시네요. 별로 없으세요. 네. 숙제가 어렵다면 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10%를 제외하고 90% 이상이라고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방법만 조금 바꾸면 아이들이 쉽게 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숙제 노하우 다 풀어드릴 거고요. 또 참여도가 높은 학부모님께는 소정의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즉석에서 바로 날려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일단은 저희가 왜 특강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더 들을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영어 실력이 눈에 보이게 향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번씩 인터뷰반에 들어오게 되면 비포 애프터 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려요. 3개월에 한 번씩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걸 보시고도 아이가 지금 향상하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아이가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도 좀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3개월 단위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쌓이게 되면 또 엄청난 결과를 또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1번은 정말 확실한 장점이라고 꼽고요. 영어의 6대 영역이 골고루 발달한다 라 했어요. 영어는 4대 영역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혹시 6대 영역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첫 번째 선물 못 드리겠는데요. 네, 6대 영역은 이제 제 작년에 교육부에서 개정안에 영어 개정안을 따르면 4대 영역을 넘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영어는 6대 영역으로 발전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교뿐만 아니라 공교육도 6대 영역을 포커스해서 앞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미인데 4대 영역은 알고 계시죠? 듣기, 말하기, 읽기, 네, 쓰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2대 영역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듣기, 말하기도 지금 못하겠는데, 그쵸? 근데 이제 말하기에서 제시하기라는 영역이 추가가 됐어요. 그럼 제시하기와 말하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냥 일상 토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1, 2년에 보이지 않겠지만 정말 아이가 이제 사회로 나갈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에는 이 6대 영역에서 계속 미뤄져서 공부를 한 친구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친구는 점점 더 확연한 차이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에 추가된 영역이 뭐냐면 보기 영역이에요. 이제 보기 영역은 읽기 영역에서 조금 더 확장된 것인데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스마트폰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쏙쏙쏙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냥 이제 일반 학원에 가서 리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어를 외운다거나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교육기관에 보내시는 게 현명한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라고 이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많아져요. 아는 어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는 어휘라 함은 내가 정말 입 밖으로 던질 수 있는 어휘, 글로 쓸 수 있는 어휘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단어만 외워가지고는 사실은 3번 영역은 기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단어를 다 많이 외웠잖아요. 그런데 왜 사용이 힘드냐면 그 속도대로 나가죠. 빨리빨리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정말 이 아이가 와서 내 것이 됐으면 내가 정말 이 단어를 포함시켜서 말을 많이 해봐야 그게 내 어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또 장점으로 뽑을 수 있고, 저 4번은 저희가 밀고 있는 모토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별표 치고 어디서든 영어 자신감이 넘치며 당당하게 영어로 말을 하거나 본인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정말 그 이제 하이 레벨로 가게 되면 결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가 안 돼서 재수강을 하고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아직 그 레벨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 레벨만 가면 저희는 이거는 100%로 결과로 약속을 드리고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재수강을 하시더라도 우리 아이가 아직은 조금 더 개발을 해야 하고 발전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더 들여서 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그냥 이렇게 들으면 다 맞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필기도 열심히 하신 분 제가 눈에 보이면 바로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 한번 읽어드릴게요. 특강 레벨 한번 살펴보고 갈 거고요. 학부모님들의 역할, 아이만 이렇게 내버려 둬서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잡아주어야 해요, 그 방향성을.
그 역할 잡아보고 갈 거고 또 올바른 숙제 방법.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 뭐 숙제 점수 아이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숙제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 하고 한번 좀 점검해 볼 거고요. 또 레벨업 방지턱 이거는 좀 요 레벨 되면 어려워요 하는 거를 미리 예고 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넣어봤고요. 안심하세요. 우리 아이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심 코너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레벨 한번 살펴보 갈게요. 레벨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수업 내용이 달라지고 무엇을 배우나요? 아이를 일단 보내시기는 하지만 무엇을 배우는지 그때그때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로드맵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시작하면 리딩반, 리딩 심화반으로 보통 많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저희가 흔히 아는 파닉스를 가르쳐요. 그래서 파닉스를 배운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밀고 있는 문자, 소리, 의미를 세 개를 한꺼번에 연결시키는 작업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리딩반, 리딩 심화반의 수강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문자와 그 글로 써있는 문자 그리고 이거를 소리내서 읽고 의미 연결까지 잘 이 세 가지가 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어느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단어를 읽어낼 때. 그래서 이제 파닉스 기초 할 때는 알파벳, 음가, 강론, 단자, 장문까지 저희가 건드려주고 파닉스 심화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중모음, 이중자음, 그 외 규칙들, 나아가 문장까지 읽어내는 연습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0점 이상을 받게 되면 패스를 해서 인터뷰 반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어 100% 수업. 그래서 정말로 수업 시간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그렇고 한국어를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1 4회차 수업까지는 애들이 입 다물고 답답해서 요렇게 말하고 싶어요를 표현도 하고 손 들고 제스처 하기도 하고 다 너무 필요한 이제 넘어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림 묘사와 인터뷰 두 파트로 나누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먼저 그림 묘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토대로 문장 형태, 심플 문장 형태로 바꿔서 말하는 거를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내가 이제 그냥 단어로 말을 했다면 조금은 문장 단위의 어떤 긴 것들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연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이 영어로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내 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내가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1 수업은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져요. 위에 레벨로 올라가서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쉐도잉반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이 누가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인터뷰와 쉐도잉의 차이, 요 반과 요 반의 차이 없나요? 왜 너무 고참분들도 많으신데 없나요? 요 반과 요 반의 차이. 네. 영화를 같이 해서 흥미를 맞습니다. 영화를 같이 해서 어떤 수업을 하죠? 네, 쉐도잉은 무료로 치고 네,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쉐도잉 수업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흥미도도 높이지만 발음과 억양 교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직독직해. 직독직해는 리딩에서만 넣는 거 아니에요? 한데 이게 되게 마법 같은 프로그램인 게 이 수업을 따라가고 나면 어떻게 하다 보면 리딩도 늘어나고 어휘도 늘어나고 자연어로 고루고루 발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그 문자를 보고 자막을 보고 한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도 시간이 지나면 기를 수 있고요. 직청직해 듣는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어 변환으로 해석 안 하고 듣는 대로 장면 이해하고 보는 대로 장면 이해하는 능력이 처음에 쉐도잉 단계에서는 잘 안 길러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고레벨로 가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탁월하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내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만 고르겠다라고 하면 이 쉐도잉 학습법을 골랐어요. 그만큼 영어 어떤 언어 습득하는데 언어 실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게 인정이 된, 검증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만해요. 할만해요. 좀 어렵지만 할만해요. 할만해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안 할만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러시는데 안 할만하지만 하다 보면 또 할만해요. 그쵸? 그쵸? 할만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베이트가 추가가 됩니다. 디베이트 프랩 스타터, 어떤 디베이트 전반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종을 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랩은 먼저 왜 힘들어지냐면 단어를 공부해야 되고요. 갑자기 지문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지문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해요. 근데 이것들 잘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에 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랩의 단계에 들어가면 지문 읽고 이해를 해야 하고 어휘를 배워야 하고 또 간단한 장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또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스타터, 디베이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매뉴얼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또 중요한 거 영어로 생각하기, 생각 열기. 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뭐 좋아해? 왜 맞는 것 같아? 물어보면 대답 잘 안 하잖아요. 왜 대답 잘 안 할까요? 영어 못해서 또 있겠지만 뭔 말을 할지 모르겠어서 말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아 그러면 한국어로 해봐 해도 입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로 뭐라고 말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영어로 뭐라고 말할지를 생각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베이트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서구와 논픽션 기초가 디베이트의 기초반이에요. 자, 여쭤 보면 나 진짜 많이 왔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가 사실 기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디베이트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픽션과 논픽션 두 가지로 나눠서 수업이 들어가는데 요게 3개월, 요게 3개월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영어로 상상하기, 토론 전략 배우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여기서부터 토론 전략을 가르치는 건데 아까 제시하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웃기는 게 아니라 왜 그 의견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냐 하면 이 토론 전략들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영어 실력을 기르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논술학원 보내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줄 알는데 이제 구조화를 시켜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나의 의견을 전달하기 또는 나의 경험에 빗대어서 나의 의견을 전달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타 등등으로 더 해서 아이들이 영어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수업을 할 때 이과다. 나는 이과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이과입니다. 그리고 요 수업 할 때 난 문과다. 문과. 근데 이제 저는 이과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은 문과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이 꼭 이과 문과가 아닐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저는 이과적인 성향이 많은 문과지만 저희 신랑은 완전한 이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과 문과를 정할 수 없지만 굉장히 한쪽의 성향으로 많이 치우쳐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 뭐냐면 우리 아이 이과적인 성향이 많은 아이, 나 이과적인 성향이 많은 아이. 여기 너무 힘들어요.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가지고 답을 내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 가면 이제 저희가 수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가 잘 되는구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구나, 이 친구는 사실이 아니면 사실을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옆에서 숙제 도와주실 때 나도 이과, 애도 이과 이러면 힘들어요 이러고, 여기 나도 문과, 애도 문과 이러고 힘들어요 이렇게 반대로 가더라고요. 레벨은 올라갔는데 더 쉬워지기도 하고 레벨은 올라갔는데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가르치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사실을 이제 꺼내서 이런 인용구나 사실을 기반으로 나의 의견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과 나의 숙제를 봐주는 부모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레벨의 차이, 체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왜 괜찮아요? 다음에 괜찮아요 하시는데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힘든 그 시간을 좀 보냈잖아요. 그리고 요 시기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픽션, 논픽션을 건드려 주거든요. 그래서 픽션은 요때는 별자리, 요때는 논픽션, 다양한 자연과학의 글을 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우당탕탕 깨져봤기 때문에 요즘에 올라오면 또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도 느는구나. 내가 문과적인 어떤 소양이 좀 부족했다면 좀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사실을 말하는 걸 힘들어했고 내가 너무 어렵다. 이과적 그런 게 너무 어렵다 하면 또 여기에서 또 채워져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믹스가 막 돼가지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머님들도 숙제 봐주는 데서 많이 독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가서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쯤에서 아이들 글 쓰는 거 많이 길러놓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디베이트 심화 단계 픽션 논픽션에서는 statement, supporting idea, conclusion으로 하나의 어떤 에세이 형태를 뜬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논픽션에 가서는 서브타이틀을 2개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긴 글로 이제 끌어줄 수 있도록 배운 거죠. 근데 이리로 갔을 때 아이들 문법도 다 틀리고 그래요. 근데 문법도 안 맞고 엄마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건가 하는데도 또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 문법적인 지식들이 저희가 한 번에 딱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규반에서는 4강부터 문법적인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여기에서는 인터뷰 1부터 문법적인 지식은 조금씩 넣어줘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아이들이 문법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학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내가 레벨이 높아져서 4반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되는 그런 시간을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영어 소설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챕터북 하나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또 이 시리즈를 또 굉장히 좋아하게 돼서 챕터북을 다 읽는 경우도 열어봤고 또 점점 책을 좋아하고 책을 즐겨 읽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웰리스 원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 여기에 이제 원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책을 읽을 때 내가 내용을 서머리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내용이 전부가 다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다 한꺼번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업이고 그리고 에세이 정도의 글을 썼다면 여기에서는 주장을 확장시키는 건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주인공이었다면 아니면 나는 이런 대안을 썼을 텐데 라면서 내가 그 스토리의 인물이 직접 되어서 조금 더 주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레벨 4예요. 인터뷰 레벨 4. 그리고 이제 레벨 5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정말 영어를 내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되었어요. 영자신문반에서 진짜 에세이를 배우고요. 스피치반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연설문 배우면서 양방향의 심화 토론이 이루어져요. 아이들끼리 심화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집에서 가져온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선생님이랑도 물론 되지만 그래서 영자신문에는 조금 더 사회적 이슈에 포커스를 했고요. 스피치에서는 어떤 연설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배우는 그런 이제 수준 있는 수업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글로벌 리더반을 패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까지 몇 통과를 못했는데요. 글로벌 리더반에 패스를 하게 되면 이제 정말 대학교에 아까 그 인터뷰에 나오신 어머님 말씀처럼 대학생들이 하는 수업도 정말 얼추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고요. CNN 뉴스 쉐도잉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내 연구 주제로 이런 형태로 PPT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PPT를 만들어서 또 내가 그 원고와 그림을 가지고 책을 집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으로 1기, 2기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말하기 대회는 언제 나가나요? 여기 스피치 배울 때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 준비하고 또 직접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왜 여기에서 나가요? 오래 기다려야 돼, 못 기다리겠어요 하시는데 제가 왜 말하기 대회를 내보내냐면 무대 경험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무대 경험은 우리 여기서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만 내가 왜 이 대회를 내보내는데 무슨 목적이 있냐면 자신감 키우는 거는 사실 두 번째고요. 이미 자신감이 있어요, 애들은. 그 정도 됐으면. 그러면 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내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정말 진짜 겨뤄보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그러려면은 정직하게 가야 되잖아요. 나의 수준으로. 그래서 스스로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어야지 말하기 대회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이면서 명확한 주장을 할 수 있을 때 나갈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훈련을 시켰으니까 키워지는 거고요. 그럼 우리 아이는 말을 잘 못하고 숫기가 없고 수줍어해요 하는 걱정이 있으신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가진 어떤 역량이 이만큼이라면은 저희가 최고치까지는 끌어놔요. 끌어놓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대 경험을 해보고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저희가 너무 좋은 상도 받았고 그리고 예전에도 계속 대상도 받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또 말하기 대회를 지금 준비하는 단이 열렸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는 확실한 아웃풋들을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차기에 그런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전폭 지지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프로그램, 준비된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부모님이 해주실 역할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뭐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제가 너무 안 썼어요. 너무 저만 말해가지고. 뭐가 있대? 맞아요. 정규반에 있어서. 네, 맞아요. 일단은 하나 더 맞추시면 될게요. 그러면 특강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 너무 중요한 거고. 또? 숙제! 맞습니다. 숙제와 응원. 네, 숙제 열심히 봐주셔야 돼요. 근데 숙제 대신 해달라는 그런 거는 아닌데 한 20-30% 정도는 어머님이 숙제를 해서 내시는 그런 게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거의 어머님이 정말 끌고서 했구나가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를 바꿀 수 없다면 방법적인 걸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했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한번 바꿔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1대1 상담 다시 한번 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엄마가 숙제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100이면 100 아이가 혼자 숙제 안 해요. 못해요. 네, 못하는 게 맞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올려주고 이제 따라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그 순간을 언제로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 난다고 해서 그냥 안 보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맡겨놔도 괜찮을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엄마는 선생님 수업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제 득일까 실일까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더 가르쳐주면 좋으니까 우리 학원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배우고 이중적으로 더 배우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일단 오픈 퀘스천을 남겨두고 넘어갈게요. 엄마는 한 70%의 에포시 들어가고 아이 노력은 30%. 그러니까 애기가 막 했는데 틀린 게 눈에 보여서 지적질 다시 막 하고 다시 하는 거 득일까 실일까. 자 이제 보다 못해서 엄마가 더 오히려 이렇게 열중해서 하고 애기 옆에서 뛰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득일까 실일까. 네, 다음 항상 이제 친구같이 어머니 너무 잘해주시는데 이런 거 너무 좋죠. 뭐 주말에 놀거나 아니면 뭐 고민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숙제하는 그 시간에 나 숙제하기 싫은데 엄마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같이 놀면 어떨까? 오늘만 넘기면 어떨까? 하는 거 득일까 실일까? 득일까요 실일까요? 실이요. 네, 맞습니다. 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선생님은 아니지만 코치 같은 어머님이 돼주셔야 해요. 코치라 하면 선수가 운동에 참가하는 데 관련한 체력, 기술, 태도, 철학 등을 어떻게 습득하도록요? 효과적으로 습득하도록 이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가르쳐주는 거는 아니에요. 코치가 물론 간간히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강의식으로 아니면 뭐 하나하나 일일이 붙잡고 그렇게 수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에게 맡기셨으니까요. 대신에 코치는 돼주셔야 해요. 그래서 코치 같은 엄마가 돼주셔야 하고요. 자, 대리인 대신에 조력자가 돼주셔야 하는데 이제 조력자는 상대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보다 어렵게가 아니라 쉽게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해 주시지 마시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자, 마지막 친구가 아니라 뭐요? 관리자. 관리자는 건강한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엄마예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한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아이가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하기 싫어, 우리 그래도 해보자, 이게 또 이건 안 먹히죠. 근데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잘 전략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들고 웃으면서 서 있죠.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지만 저희 방법을 바꾸어서 아이가 좀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어떤 그런 제안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대리, 친구가 아니라 코치, 조력자, 관리자의 형태의 어머님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자, 그럼 코치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자, 숙제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 숙제 해라 말고. 숙제해 이거 말고 우리가 이 숙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걸 해야 하고 저거를 해야 하고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이런 숙제를 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 오, 네, 좋아요. 숙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 오, 너무너무 좋아요. 고레벨 어머니들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자, 조력자 볼게요. 아이가 스스로 학습량을 정하게 도와주시는 부모님. 오, 역시 너무 잘하세요. 정확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부모님. 네, 좋아요. 그러면 관리자. 학습량을 채웠다면 칭찬해주시고 계시는 부모님. 포커스한 칭찬, 요 정도. 무의미하게 잘했어는 안 쳐요. 네, 그리고 레벨이 달라질수록 숙제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작할 때마다 유연하게 하루 학습량을 설정하고 바꾸시는 부모님. 네, 거의 들으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숙제 방법 알려드리려 하는데 부모님 눈에 완벽한 숙제를 원치 않아요. 저희가 지향하지 않아요. 그래서 퍼펙션은 좀 가려두고 저희는 어떤 형태로 나아갈 거냐, 아이 눈에 완벽하고 부모님 눈에는 완전해 보이는, 그러니까 채워야 할 곳을 다 채웠고 아이가 정말 성의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한 거는 어른이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대충 했네, 날라가네, 이 글씨가 성의를 들였네 안 들였네 보이니까 완벽하게 하는 거를 완전한 숙제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더 아이에게 좋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그냥 매주 있는 숙제잖아요. 그래서 틀리지 않은 완벽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 어떤 친구들 이제 디베이트에서 보면은 문법이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에요. 문법이 너무 안 틀려.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 숙제는 해왔는데 근데 그 아이에게 그럼 너의 주장을 해봐. 그러면 그 완벽한 문법이 틀리지 않은 영어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서 한 아이보다 더 안 나와요.
너무 이게 완벽하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뭘 틀렸고 뭘 틀리고 뭘 틀리고 이게 너무 집에서 지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다 틀려서 온 친구들이 더 말을 잘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이제 다 고쳐서 보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서 너의 주장을 해봐 라고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음 시간에 오면 숙제를 좀 더 완벽하지 않게 했지만 완전하게 내 걸로 나 만들어 온 친구가 더 많이 바뀌어서 잘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써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쳐가 하지 마시고 아이가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돕고 완벽하지 않아도 대신 최선을 다해 완전한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네. 싸우지 말 것. 네, 아이와 싸우지 마세요. 숙제가 중요한 건 맞지만 당장 숙제를 잘하는 게 이제 테스트에 반영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쌓여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시면서 완전한 숙제를 하려고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목표 시작! 아이가 하루에 숙제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처음부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매일매일 조금씩 나누어 숙제를 하고 녹음, 촬영, 점검 등은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마지막 날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처음부터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숙제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세요.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최대한 윽박 지르지 않아요. 네. 잘 수행한 부모는 어느 시점이 오면 자기 주도 능력이 길러진 아이를 만나게 되며 학습 독립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대로 부모가 선생님, 숙제 대리인, 친구의 역할을 한다면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욱 힘겨워지며 아이가 스스로 학습 독립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숙제보다는 아이의 힘으로 완성하는 완전한 숙제를 함으로써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더 나아가 세 달에 한 번씩 아이 스스로 성취감을 쌓고 자기 효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잘 읽어주신 여기 앞에 수영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필기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네. 그래서 이해되시죠? 설명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본 것이에요. 그러면 리딩 심화반 저희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통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하루 만에 다 끝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제가 이거는 예시 스케줄을 세워놓은 거예요. 대신에 이 예시 스케줄이 가지고 있는 양상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음원송 5번 듣기. 그러면 하루에 나라라 듣지 말고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 월화수목 또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누어서 해보면 좋고요. 리더용북 읽기 또 마찬가지로 5번 읽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매일매일 할 양을 정해놓은 거예요. 리더용북은 매일 읽는다. 음원송 매일 듣는다. 그리고 교재 모두 풀기 15분 정도에 되는 가량의 여기 부분 교재 모두 풀기는 우리 아이가 학원 많이 없는 날 그런 날 하나 끼워주시고요. 15분. 그리고 영상 시청 2번에 나눠 있는 거는 최대한 잘게 쪼개서 한 번, 2번 교재 모두 푼날 하지 말고 나누어서 다른 날 2번 아니면 주말에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프린트 풀기, 영어 노트 적기, 영상 촬영은 마지막 점검은 최대한 마지막에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한번 이렇게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총 학습량 애가 앉아서 해야 되는 시간 10분 화요일에 20분, 수요일 25분, 목 20분, 금요일 20분. 이건 학원 스케줄에 따라 좀 조율할 수 있겠죠. 주말을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매일매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연습을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대신에 디베이트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 총 시간이 훨씬 늘어나요. 1시간 이상으로. 하지만 이때부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도 내가 세워서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다음 인터뷰 레벨 1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림 묘사 복습 10회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신가요? 네, 저 10회를 나누어서 2회씩 넣어봤고요. 인터뷰 복습도 마찬가지로 2회씩 넣고, 문장 읽기, 문장 적고 대답, 숙제 영상 시청하기, 그 다음에 키워드 6개 적고, 녹음하고, 인터뷰 점검하고, 추가 숙제는 이렇게 마지막 날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인터뷰 1으로 가면 아까 리딩 심화반보다 한 10분, 20분 정도는 하루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쉐도잉이 들어가면 지금 요 박스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몇 분이 추가가 됐냐? 약 35분. 대신에 쉐도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는 거. 한 번이나 2번 정도. 매일매일 하고, 단어도 하루에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누어서 외우기. 우리 아이 스타일이 빨리 외워요. 그러면 빨리 외우고 복습하고. 대신에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잘 못 외워요. 그러면 5분할 또는 4분할 해서 외우고 점검하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디베이트반 안으로 가면은 하루에 솔직히 7, 80분 정도는 소요를 하셔야 돼요. 네, 찍으세요. 7, 80분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7, 80분 못하면 하루에 5시간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집중력 그게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이틀에 나눠서 하면 2-3시간씩 해야 되는데 아이가 집중력이 못 받쳐줘요. 그래서 70분, 80분 정도로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디베이트반에 들어가게 되면 그림, 쉐도잉, 단어 너무 대충해요. 디베이트에 매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레벨이 올라가면 이렇게 늘어났지만 대신에 해야 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루에 1시간 정도 80분이긴 하지만 7, 80분 정도 혼자서 영어 숙제 시간 빼주실 수 있죠. 네. 전쟁인가요? 네.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이미 지금 디베이트 있는 반은 사실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리뷰반 넣었잖아요. 리뷰반부터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레벨 5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나누고 할 거 없이 대회 때문에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 준비하는 것 때문에 한번 그거는 나누어서 최대한 해보도록 하지만 대회 준비 때문에 훨씬 더 그 시간을 이상 소요가 될 거라고 제 예상을 하고 그 외에 더 낮은 레벨에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아니면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묘사하는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그것들을 한번 뽑아보았어요. 고민, 그림 묘사 숙제 하는데 선생님 말하는 거 어려워해요. 자, 이유 3가지가 있는데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레벨 1 쿠폰 나갑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선생님 말하기를 어려워해요. 왜일까요? 네?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 몰라서. 맞나? 네, 맞네요. 스피킹이 익숙하지 않아서. 네, 그리고 틀리게 말할까봐 무서워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서. 솔직히 어머님이 아이라고 생각해보셔도 공감되시죠? 네, 갑자기 그림 묘사를 하라고 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특히 레벨 1 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솔루션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읽기 연습을 하면 한 문장이라도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정말 당당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 1 때 너무 영어 잘하는 엄마가 같이 숙제를 도와주시면 아이가 틀릴까봐 너무 엄마 앞에서 입을 못 빼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만 말하면 이시잖아. 이시 아니라 네이잖아. 붙여야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아이는 지금 정관사랑 그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말해보는 게 중요한 레벨이에요. 이때는 사실 우리가 완벽한 영어를 지금 이때 구사할 수 있으면 인터뷰 원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틀려도 충분히 괜찮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력이 돼서 고쳐줄 수 있다, 은연중에 흘려줄 수 있다, 그럼 고쳐주시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뭐 말할 때마다 내 S 붙이고 S 안 했잖아, 이런 거 계속 중간중간 지적되시면 웃으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거죠. 네, 너무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아이가 오히려 그림 묘사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있게 어느 레벨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틀려도 괜찮아요.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부모의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한마디 해도 이거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우리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 하면서 환경 조성하시고, 틀려도 너무 걱정 마시고요. 네, 그리고 융통성 있게 숙제하셔도 괜찮아요. 아직 인터뷰 1 때는 아이들이 그림 보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늘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 그냥 읽자, 오늘은 읽고 그냥 녹음해서 내자, 오늘은 좀 에너지 많이 괜찮아, 그러면 많이 연습해서 안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럴 때는 안 보고 하고, 어쩔 때는 뭐 읽기도 하고 좀 융통성 있게 숙제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인터뷰 물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요. 노트 쓰는 거 어려워요? 잘못된 답을 써왔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저희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들어가니까 아침에 뭐 먹니? 이랬더니 라면이요 이렇게 써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로만 하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저 아침에 라면 안 줘요 이러고 전화 오셨거든요. 그게 아니고 너 뭐 좋아하니?로 알았대요. 먹는 이렇게 신용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라면 좋아한다 했는데 그렇게 써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인터뷰 1 때 다 알아듣고 다 대답하면 왜 하겠어요, 그쵸? 잘못된 답 써올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고요. 왜 그러냐, 내가 똑같죠? 이게 맞는지 확실치 않아서 아이들 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예요. 소근육 발달이 늦고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은 게 평생 못 알아듣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괜찮고요. 매일매일 인터뷰 연습을 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누어서 쓰도록 하고요. 하루에 학습량을 채웠다면 폭풍 칭찬하다 보면 내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도 거침없이 팍팍 내뱉는 아이 나중에 만나실 수 있고, 마음 편히 가지시고 이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아이가 노트 쓰는 건 금방 써요. 그리고 잘못된 답 안 쓰기 시작해요. 현저히 줄기 시작해요. 근데 얘 지금 수업 시간에 잘못된 답 써서 1시간 내내 못 알아듣고 앉아나 있다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지금만 그래요. 자, 쉐도잉. 속도를 못 따라가요. 이제 겨울왕국 쉐도잉 할 때는 너무 재밌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라갈수록 싱, 애니, 맘마미아 올라갈수록 속도 못 따라가는 경우 많이 벌어지고요. 웅얼거리고 하고 넘어가요. 이게 고민이신데, 왜냐?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건 연습이 덜 되어서 그렇고, 웅얼거리는 거는 그 단어가 내 귀에 빡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속 똑같죠? 앞에 있거든. 매일 쉐도잉 연습. 그리고 프랙티스 영상과 파트 영상이 있는데, 프랙티스는 나눠진 거고 파트는 한 번에 쭉 가는 영상이에요. 이거를 둘 다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프랙티스 영상 하실 때 연습하다가 막히면 그 부분 멈춰서 연습하고, 파트 영상은 웬만하면 속도 조절하셔도 괜찮아요. 엄청 늦춰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대신에 웅얼거리지 않고 정확한 단어를 발음을 하도록 연습을 이제 시켜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단어 외우는 거, 단어 잘 못 외워요. 파닉스가 이제 아이가 깨우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문자를 많이 접하지 않고 요령이 없어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매일 나눠서 단어 외우고, 또 디베이트 들어가기 전에 그림책이나 원리 챕터 많이 읽히세요, 집에서. 아니면 CD 틀어주시고 같이 볼 수 있게끔 하세요. 시간 많이 있잖아요. 사실 디베이트 수업 들어가면 책 읽을 시간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림책이나 원리 챕터도 집에서나 도서관에서 최대한 많이 읽히시고, 그리고 초반에는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단어 외울 때요, 도움 주시고요. 디베이트, 읽긴 읽는데 지문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디베이트 질문 어려워해요. 답변 혼자 못 써요. 자, 한국식 교육,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하는 거 수업 시간에 할까요, 안 할까요? 수업 시간에 안 해요. 대신에 이해했는지 파악하는
이 아이가 이 지문에 대해 이해했는지 막 질문 나가요. 그리고 대답 안 돼 있으면 읽는 거 다시 시키고 다시 공부시켜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괜찮고요. 하나하나 읽고 해석하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고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디베이트 하실 때, 숙제 하실 때. 그리고 디베이트 질문 이해를 어려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평소에 내가 이거는 질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하는 거 맞고 답변, 라이팅 익숙하지 않아서 못 쓰는 거 맞아요. 그럴 때 읽긴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거기 QR코드 있고 어떻게 읽는지 음원이 있어요. 그거를 듣고 따라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은 안 하지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체크를 하고 그 단어의 뜻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읽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대화를 해보는 거야, 한국어로. 너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데? 꼭 숙제 시간 아니어도 돼요. 그 질문 알고 있다면 그런 거 아닐까? 엄마 생각 이런데 너는 어때? 이런 거 반대의 답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엄마 생각을 관철시키지 마시고 아이가 생각하는 거 그래 그게 맞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작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요. 만약에 완전히 문장이 이상해요. 나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책을 읽는 게 더 좋아서. 예를 들어 이거를 해요. 그러면 I disagree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me like book reading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보고 써오면 돼요. 대신에 스펠링을 안 틀리도록 사전 찾는 연습은 좀 연습이 되도록 시켜주시고요. 절대 안 되는 거 팝하고 구글. 왜 안 되냐면 요 팝하고 구글 써서 선생님한테 우겨요. 자기가 맞다고. 네, 난 너무 확실한 거야. 인터넷으로 찾아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아무리 다시 얘기를 해줘도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계속 팝하고 구글만 맞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팝하고 구글은 절대 안 돼요. 아이가 늦는데 도움이 절대 되지 않아요. 차라리 진짜 I book reading 그렇게 써놓는 게 훨씬 낫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띈 문장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거 대신에 그럼 하나도 못하는데요? 사전 쓰시면 되죠. 사전 써가면서 하는 연습을 디베이트 프랩 때부터 하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정말 보지 않고도 쭉 쓸 수 있는 라이팅 가능한 실력으로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 테스트 준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다 스트레스 받는 거 많고요. 왜냐면 시험이고 또 어머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매주 인터뷰 점검해 주시고요. 매주 5개니까 할 수 있죠? 매주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 2주 최대한 3주 최소 3주 전에는 시험 내용과 공부할 진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여러 파트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미리 복습을 시켜주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정말 많기 때문에 나눠 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이제부터 상품 막 뿌려드릴 건데 우리 집 숙제 점수 몇 점 가지고 오셨죠? 필기구에서 한번 적어가면서 점수 적어가면서 볼게요. 올레벨로 되어 있는 거는 뭐 리딩 심화 다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인터뷰반이다 이러면 인터뷰반이랑 올레벨에 해당하는 거 하시면 되고 디베이트는 인터뷰 쭉 다 하고 디베이트까지 다 더하시면 돼요. 자, 올레벨 되어 있는 건 다 하시고 나머지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레벨에 해당하는 학부모님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양심적으로 저는 혹은 우리 와이프는 선생님이다 코치다. 자, 서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점. 나는 대리인이다. 조력자다. 대리인은 부모님 노력 70%, 조력자는 부모님 노력 30%. 네, 10점. 나는 친구다. 관리자다. 10점 더 해주시고요. 중간은 없죠. 중간 5점 할까요? 네, 5점. 너무 양심해지시면 5점. 자, 그때 시간 날 때 숙제하고 있어요. 매일 나눠서 학습량을 정해놓고 숙제하고 있어요. 10점. 매일입니다. 거의 매일은 주 4회 이상을 해당해요. 최대한 몇 번 연습하고 촬영해요. 10점. 단어 외운 거 체크해줘요. 단어 알아서 외워가요. 10점. 디베이트 답변 적는 거 도와줘요. 디베이트 질문 이해만 도와주고 답변은 알아서 적어가요. 10점.
그렇다고 구글 번역기 사용 냅둬요. 만약에 모르시겠으면은 사용할 가능성 높습니다. 집에서 안 보고 있지만 사용 못하도록 막고 사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요.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하기 시키고 있어요. 단어 찾아가며 리딩할 수 있도록 놓고 읽고 해석하기는 시키지 않아요. 마지막 테스트 준비 혼자서 일주일 전쯤 시작해요. 일주일 전. 테스트 보기 2, 3주 전 파트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줘요. 10점. 다 잘하셨어요? 혹시 100점? 100점? 역시. 와, 감사합니다. 100점 아이들요? 잘해요. 정말 잘해요. 역시 95점. 네, 커트라인까지 저희가 기가 막히게 드렸고, 앞으로 80점 이상 어머님들도 해주실 수 있겠죠? 네, 배우셨으니까 해주셔야 합니다. 80점 이상으로 가도록 노력해보고요. 레벨업 방지턱 알려드릴게요. 자, 그림 묘사가 제일 어려운 시점, 레벨 1 때 제일 힘들어해요. 이 말은 뭐냐? 레벨이 올라가면 쉬워져요. 쉬워질 가능성 높아요. 늘 말씀드리는 거고, 단어 외우는 거 어려워해요. 레벨 이제 2-1 겨울왕국 섀도잉 들어갈 때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 보면 괜찮아지는 거고, 한 번 더 와요, 방지턱. 3-1 디베이트 스타터. 이때 단어 뜻이 어려워서 외우는 거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도 요거 넘어가면 또 괜찮아지니까 걱정 마시고요. 인터뷰 방지턱은 레벨 2-2 모아나 쉐도잉 할 때 인터뷰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외우는 거를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욱 나누어서 해보시면 좋겠죠. 자, 디베이트 방지턱 2-3 때 너무너무 제일 어려워하시고 3-2 이소부화 나올 때 스토리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 질문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라는 말씀들 제일 많이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넘어가면 또 괜찮아지니까 걱정 마세요. 마지막 쉐도잉 방지턱 3-2 애니 쉐도잉 할 때 이제 그 앞에 거는 다 이제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람이 나오는 영화이다 보니까 그 원어민 속도를 따라가야 해서 체감상 훨씬 더 빨라요. 그럴 때는 파트를 속도를 조절을 해주시고 프랙티스 매일 연습시키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나중에는 그 이후 레벨에 올라가다 보면 또 적응이 돼서 그 속도를 따라가는 연습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아이가 혹시 뒤처지고 있지는 않을까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리딩반, 리딩 심화반 패스를 했는데 아직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좀 우물쭈물하고 못 읽어요. 패스 다 했는데 왜 이래요? 이럴 때 파닉스라는 게 다 한 번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자를 내가 노출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수업에서는 인터뷰 쉐도잉까지 가면서 쉐도잉에 있는 그런 자막들 계속 눈에 익으면서 점차적으로 문자에 눈을 띄게 될 테니 안심하세요. 이 단계에 대해서 쉐도잉 파닉스가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해요? 하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갈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희는 스테이를 드립니다. 그래서 스테이를 드려서 다시 그 코스를 수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니까 괜찮고요. 인터뷰 1 수강 중인데 아직 질문 잘 이해 못하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리스닝 이해도는 겨울왕국 쉐도잉을 들어가면서 확연하게 올라갑니다. 큰 폭으로 향상을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참여도가 높아지고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는지 이걸 즉각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레벨 1 때 조금 못 알아듣는 답답한 그런 시기가 있음에도 던져서 넘어가시면 좋은 날이 또 옵니다. 자, 그림 묘사는 한 번에 완성되는 거는 아니고 레벨 2-2 정도에 가면은 조금씩 쉬워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좀 더 할만하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고 말하는 즐거움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 틀린 거, 맞는 거 지적 그만하시고 최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고 만약에 지적을 하시고 싶으면 정말 은연중에 이런 거 아닐까? 이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아닐까? 한번 다시 해볼까? 그래도 만약에 똑같이 한다면 그냥 괜찮아요. 내비 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 또 그거를 가르칠 때 되면 저희가 또 알아서 수업 내에서 가르치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단어 암기 노하우는 2-1부터 시작하는데 2-3까지도 많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정말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외우는 거 힘들어하고 맨날 틀려요. 근데 단어를 저희가 막 외우게 하는 그런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많아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단어를 외우는 거는 어른들만큼 그렇게 아이들을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도 또 달라요. 그래서 외우는 요령이 없을 수도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리딩 이해도는 레벨 3-3 논픽션 기초에 들어가면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내용 파악이 되었는지 모두 확인을 해보면 이소부학까지도 정말 헤매고 못 이해하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논픽션 글을 접하고부터 지문의 내용 이해도가 크게 올라가니 그 전에 궁금하시더라도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시키는 거는 금지입니다. 대신에 리딩을 많이 시켜주세요. 소리내서 말하는 거 10번, 5번 꼭 채워주시고요. 장문 실력, 라이팅은 디베이트만 하고 있는데도 영 성이 안 차요. 디베이트 질문에 대한 답변 쓰는 거 어려워해요. 하시는데 이제 픽션과 논픽션 디베이트를 한 번씩 다 수강을 하고 디베이트 심화반, 별자리와 논픽션 심화에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서 작성하는데 박차를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평균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창한 말하기는 이제 디베이트 레벨 4에서 에세이 레벨 5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서 점점 하고 싶은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비포 애프터 영상 보시면서 작은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자신감이 있는 몸짓이야, 눈빛이야, 목소리야, 아니라도 변화들을 알아차려주시고 칭찬을 하시고요. 아이들은 내가 변화했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마 칭찬 한번 오면 거기에 또 어깨뽕이 쫙 올라와서 그 다음 수업 시간에는 당당한 모습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작은 변화도 꼭 알아차려 주시고요. 그 작은 변화가 모이고 쌓여서 큰 성장을 만들어내게 될 테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특강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단어는 너무 같긴 한데 네. 완전한 말이 약간 다른데 네. 테스트는 쉽게 돼요. 네. 저도 질문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이 그리고 그게 어른들이 한걸 유지하는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글자 다른 대답을 했겠잖아요. 근데 내용도 다르지만 많이 되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지 약간 넘어가네요. 네.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100% 공부를 안 하고 앞에 저러는 그런 퇴출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정 선만 지켜주시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하나만 조금 틀려서 좀 다르게 말해는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가 또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고 나면 그거를 다 공부하면 괜찮고 그거대로 얘기 안 해주잖아요. 한국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되고 대신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 다 맞네라고 하다가 공부를 꼭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 디베이트 레벨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은 내가 옳지 공부하고 조금 틀리게 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숙제를 할 때 네. 이벤트 유지하니까 파파를 생각을 네, 네. 왜냐면 아이가 바로 적어봤을 때 틀린 문제를 선생님 붙여주시는데 네. 항상 틀려야지 너가 그 내용 노랑이지 않는데 선생님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나는 너무 지적을 많이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지적받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정말 있어요. 수업 시간에 보면 나 틀리는 거 싫은데 자꾸 나만 틀리는 거 같아라고 하는데 근데 수업 시간에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지적하는 거는 또 괜찮은데 엄마가 지적하는 거는 또 못 참아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만약에 다른 친구들은 다 맞았다 근데 나만 틀렸어요. 그것도 유독 심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어머님이 맞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살고 어머님은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아이가 틀려서 가는 거는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모두 어머니를 제가 저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틀려서 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레벨에서는. 근데 다 맞게 해서 왔다는 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틀려서 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완벽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틀려서 가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이게 너무 틀리는 게 스트레스 받아 하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맞는 답으로 찾아갈 공격할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 아이가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그걸 아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틀렸지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맞는 답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때는 정말 틀리지 않게 하면은 그거는 정말 잘한 거야. 오히려 생각에 전환을 시켜주시고 틀리는 건 누구나 틀리는 거니까 괜찮아. 일단 누가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맞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정말 잘한 거니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틀려서 없는 게 잘. 네. 자,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다 완벽하지 않은 답으로 오는 거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완전하게 배우는 걸로 기대해봐도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선생님 발표했을 때 틀리는 거 싫어하고 이게 바꿀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라 배워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틀리는 것도 좀 감수하고 괜찮다. 다 틀리고 있지 않느냐. 대신에 선생님이 맞는 답을 주었을 때 다시 발표할 때 맞게 했으면 그게 으뜸이다. 그게 잘했다. 라는 쪽으로 조금 바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네. 일단 특화선 같은 거 사실은 숙제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짧아요. 많아서 네. 그러니까 노관이다 보니까 미팅을 다른 거를 하게 해주고 싶은데 마음이 항상 있지 않아. 그쵸. 지금 레벨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떤
어떤 레벨의 책을 선택해야 할지 그런 고민 레벨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은 이제 지금 저희 레벨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도 보이는 것들이 자, 아까 그 디베이트가 들어가기 전에 권리책하고나 그림책 많이 읽혀주시면 좋아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선택이기는 한데요. 자, 쉘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많이 그림책 보여주시고 짧은 문장들 있는 책 많이 읽혀주시면 좋고 여기서부터는 레벨 3 시작해요. 3 그리고 여기까지도 레벨 3 그리고 여기가 레벨 4 여기가 레벨 3 다음이 레벨 5거든요. AR 기준으로 했을 때 레벨 3가 3점대 4점대 5가 4점대 5점대 5가 사실 그 어떤 장르나 아니면 내가 준세에 상관없이 많이 읽혀줘야 돼요. 큰 거로 2점대로 내려가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소설 2점대 읽으면 되죠. 2점대 읽어도 되고요. 하지만 내가 적정 레벨로 저희가 밀고 있는 어떤 이 정도의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레벨이면 제시드리는 거는 똑같이 4 레벨 4면 4, 5, 5다 5 이상 되는 5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이다 3, 2다 2점대 이렇게. 그리고 그 전에는 인터뷰 원에서 실무에 리딩 7화까지는 사실 그 점수에 크게 요약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는 문장들 짧은 한 줄짜리 리딩도 상관없으니까 읽혀주시면 좋아요. 사실 이제 그림책 읽고 이런 것들을 수업으로 좀 추가해서 넣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필수로 하라고 권장 드리지는 않거든요. 꼭 해야 이것은 아니에요.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친구도 있고 책을 좀 읽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디베이트 가면은 그 배경지식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벌어지는 느끼는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배경지식 깔아가기 위해서 책을 좀 중간중간 펴주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방학 때 디베이트를 가서 정말 못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요. 이거를 이렇게 완전하게 하려다 보니까 하시면 방학 때 조금 시간 날 때 엄마랑 계획 세워서 읽어봐도 좋고요. 엄마가 해줄 시간이 안 나면 그때만 잠깐 영어 검사만 이렇게 보내줘도 되고요. 시간이 날 때. 근데 이제 규칙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먼저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말을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흥미를 먼저 영어책 읽는 거에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시고 그러려면 온라인 이렇게 분명히 필요하겠죠. 같이 문서관에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할 만한 책 쓰는 건 끼워놓다거나 등등 그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책류라던가 이런 것들 경영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영어책을 읽는다고 영어 리딩이 많이 향상할까? 맞기도 하지만 저는 모국어 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책 한 권씩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한다면 모국어책이고 여력이 된다면 거기에 영어책을 섞어주시고 괜찮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 아이가 자유자재로 많이 읽도록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영어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이다 보니까 모국어 책 많이 안 읽은 아이들은 나중에 사실 요즘 올라갔을 때 많이 좀 더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국어 책은 아이가 좀 즐겨 읽을 수 있는 책을 읽는 행위가 좀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영어 책도 읽을 재미를 금방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사실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책도 이제는 좀 즐겁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읽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많이 읽어주시고 정말 많이 읽어주시고 네, 공부에 대해 강해지지 않는 선에서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네네. 소리 내서 처음에는 소리 내서. 왜냐면 처음에는 레벨이 높지가 않으니까 일정 자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소리 내서 하고 CD를 들으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글밥이 많아져서 리딩 시작하면 그때는 계속 즐겨 읽는 거 어머니 타이밍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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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생각하면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은 안 된다고 했죠. 이 해석 자체를 문장으로 해버리는 건 안 되는데 아까 거기에도 보셨다시피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리딩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시는 건 일단 좋고 그리고 단어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 데는 한 번씩 알려주시는 건 괜찮아요. 공부는 아니더라도 알려주시는 건 괜찮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이의 독서의 흐름을 방해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마 좀 괜찮아요. 어떤 분은 뭐 바로 내 부모랑 같이 말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지만 친구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프랙티스로 되어 있는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듣고 따라하고 나중에 실제 영상을 제출을 할 때는 그 이제 영상에 얹어서 나 목소리를 거의 1초 단위에 그림처럼 따라가듯이 가게 파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단어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얘기가 있고 그 따라하는데 다른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 들어가면 있는 거 가지고 연습을 찍어야 되는 거지 궁금하게 비슷하게 그쵸. 이렇게 최대한 어쨌든 인토네이션에서 다르는 세계의 각기 다 다르지만 인토네이션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토네이션은 그 올바른 인토네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좋고 발음은 본인이 가르는 발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음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대신에 어머님이 넣고 싶은 미국 영어라던가 맞는 발음을 들려주시면 그 발음이 얼추 쫓아가긴 하거든요. 근데 쉐도잉을 스스로 학습할 때랑 옆에 수업을 듣고 가서 학습할 때랑은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쉐도잉 가서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나서 쉐도잉하는 작업을 터득한 다음에는 아마 그 부분도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그러면 이렇게 저희도 어렸을 때 원장님 믿고 하는 게 남자 신문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정말 답답했거든요.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하는 거 시켜야 되는지 어쩌는지. 근데 그냥 두세요. 네, 그냥 두고 그 영어 읽는 거 저 정말 답답해서 맨날 저는 했었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아니에요. 뭔지 아니에요. 막 해석시키고 그게 도움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다 커서. 근데 저는 얘는 놀리시고 아들은 뒀어요. 얘 공부를 너무 방해하니까 이 상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던져놨는데 네, 왜냐면 걔까지 할 노력이 안 돼. 근데 크고 나니까 얘보다 그런 면이 나아요. 얘 그런 면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죠. 그 애들은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얘는 막 맨날 오면은 내 공부시키고 한 줄 읽고 한 줄 너 무슨 뜻이지? 그걸 다 하려니까 그 선생님 뉴스페이퍼 그거 해놓고 그거 단어 찾으라고
해야지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들은 그걸 시킬 수가 없으니까 같은 걸 던져놓고 너는 네가 알아서 해라. 물론 밀팔자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지금 걔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논문 이런 것도 다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아까 그거 단어 우리 외우고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냥 알게 돼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어느 때에 되니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님들이랑 똑같은 고민 했거든요. 저도 되게. 근데 제가 어릴 때 오가는 일이 있었으면 저 그냥 이거 다녔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데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할 데가 없어요. 지금은 어머님들이 가고 있고 또 대형 어업은 괜찮아요. 이건 그냥 오가는 게 아니고 모험자 이제 키운 사람으로 그런 데 가면 목소리 큰 엄마가 자기가 뭐 어디 가요? 그럼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사실 오가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너 아직 요리해? 그러면 그래 요리해. 그러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보시면 바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다 알릴 수 있어. 갈 때까지는 그래가지고 이거 요리하니 뭐 얘기하고 어머니도 모르시잖아요. 요리할 때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 어머님들은 계속 너 그 아직도 노니? 뭐 그러잖아요. 4학년 5학년부터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안 그래요.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아이들 저희가 이제 8년, 7년, 8년 됐는데 그 아이들 이제 막 대학가고 있거든요. 사실 요 어머니 우리 1호점 어머니 5살 때 와서 아직도 덜 컸어요. 이 아이들이. 근데 되게 기대되는 아이거든요.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들 막 나눠놨죠. 무슨 인정, 언어형 무슨 영어 무슨 영어. 다른 학원 가서 영어 잘하는 아이 있어요. 그 아이는 인지영 아이들이에요. 어느 학원에 갖다 놔도 그 아이들 다 잘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다 인지영 아이들 아니거든요. 언어형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신체형 아이들도 다 달라요. 근데 오감에서는 어떤 형의 아이들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 대신 속도 차이는 있어요. 속도 차이는 있어요. 되게 자기가 잘 받아들이고 여기 와서도 같은 수업 때 많이 받아가는 아이도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정말 속도만 받아가는 아이도 있어요. 정말.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도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시면 나중에 어머님들이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이들, 대학 간 아이들, 나도 키울 때 똑같은 고민했으니까. 그리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 다 따라오세요. 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정말. 저도 어릴 때 5학년 있었으면 여기 보냈어요. 그리고 저 많이 기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도 없어요. 우리식학원 거의 다 망했거든요. 왜냐면 아웃풋이 없어요. 물기만 해서 아웃풋이 없어요. 이 특강 열심히 따라가셔야 돼요. 인풋은 저희가 정리로 하고요. 아웃풋은 특강으로 해요. 오늘 가기 싫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실제로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참으셔야 해요. 넘어가셔야 해요. 넘어가다 보면 왜 우리 바이엘 치고 그 다음에 챌린지 치면 바이엘 그냥 치듯이 똑같아요. 아이들도요. 그리고 영어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존감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다른 언어까지 다 잘해요. 그래서 영어 모국어처럼 쓰면 지금은 영어 잘하는 애 너무 많아. 그렇죠? 막상 붙어보면 없어요. 막상 붙어보고 중고등학교 가서 아이들 영어 이 정도 쓰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앞에 나가요. 정말. 그래서 다른 인생이 살게 돼요. 정말 다른 인생 살게 되니까 어머님들 우리 원장님 믿으시고요. 저 프로그램 믿으세요. 그리고 견디세요. 견디시면 저희가 다 만들거든요. 정말. 근데 저 옛날에 이렇게 말 못했거든요.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남의 아이가 말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다 잘 되고 있고요. 견디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중고등학교 가야 확실히 빛을 발합니다. 아니요. 근데 왜 얘기를 하냐면 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고등학교 가면 시험도 잘 보고 다 잘해요. 그리고 영어에 그렇게 투자 많이 안 해도 돼요. 특히 이과 가면 수학 할거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모국어로 되게 책 많이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 500권 이거 못 사주고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책 그렇게 익혔거든요. 근데 그게 논술 같은 것들 중고등학교 가면 왜 저희들 그거 수행평가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빛을 발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들. 그때 빛을 발한다는 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를 잘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정말 영어 모국어처럼 쓰고 학교 잘 가면